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리베이트 라이프 사이언스 팀 컨설턴트 최영주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클레리베이트 라이프 사이언스 팀 컨설턴트 최영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Q&A 세션을 함께 진행해 주실 박효진 컨설턴트 님도 함께 들어와 계십니다. 저희 온라인 트레이닝 세션을 시작하기 앞서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 클레리베이트 교육을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조금 좋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세션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클레리베이트에서는 이제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특정 주제들을 잡아서 인사이트 웨비나를 많이 진행했었는데요. 오늘은 저희 코텔리스 솔루션의 활용법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온라인 세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인사이트 웨비나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기본 교육에서는 저희는 그냥 퀵 서치를 이용한 검색법 및 각 컨텐츠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필터 뭐 이 정도의 기본적인 내용만 다루기 때문에 저희 솔루션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더 도움이 되는 기능들을 소개해드리지 못해 항상 아쉬움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오늘은 평소 기본 교육에서 시간 문제로 더 말씀드리지 못했던 보다 고급 검색 기능과 또 작년에 이루어진 대규모 업데이트된 컨텐츠들을 이제 에 대해서 최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션은 약 5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오늘 교육 영상은 홈페이지에도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 놓치신 부분들 다시 보기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추가 질문이나 문의 있으신 경우 편히 저희 쪽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션 중에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마지막 Q&A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아젠다입니다. 오늘은 먼저 짧게 PPT를 통해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라이브 데모를 통해 세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교육에 참석해주신 분들은 아마 기본 검색 방법은 많이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 데모에서는 기본 검색 부분은 빠르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오늘 교육의 메인인 CDDI의 업데이트된 컨텐츠들과 어드밴스 서치의 활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부분은 CDDI의 모듈인 바이오마커스 앤 유스인데요. 이제 실험 프로토콜이나 임상 디자인에서 이미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이 모듈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DDI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회사와 라이프 사이언스의 다양한 솔루션에 대해서 짧고 굵고 빠르게 말씀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클레리베이트는 텀슨 러이터에서 2016년에 분사되어 설립된 회사로 논문 SCI 체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클레리베이트는 크게 3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웹 오브 사이언스, 엔드노트 등을 담당하는 학술팀, 그리고 제약 및 생명과학의 라이프 사이언스 팀, 마지막으로 지적재산권의 팀까지 3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약 및 생명과학을 담당하는 저희 라이프 사이언스 팀 같은 경우에는 코텔리스 플랫폼을 축으로 하여서 신약 개발이나 제약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 전 단계를 지원하는 코텔리스 플랫폼입니다. 리서치 단계부터 경쟁사 및 시장 동향 파악, 임상, 인허가, 제네릭까지 구독형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모두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에 리서치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초기 중개 연구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저희 코텔리스 드럭 디스커버리 인텔리전스 CDDI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메타코어라는 제품은 엘라이자나 웨스턴 등에서 얻으신 오믹스 데이터를 직접 넣으셔서 분자의 패스웨이 등의 맞춤 정보를 분석하실 수 있는 솔루션이세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오른쪽으로 마켓 랜드스케이프 쪽에 오시게 되면 가장 하단에 코텔리스 컴패리티브 인텔리전스 CCI가 있습니다. CCI는 경쟁사의 파이프라인과 시장 동향을 파악하실 수 있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그 아래에 보시면은 드럭 타임라인의 석세스 레이트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AI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임상 중인 약물의 임상 성공률, 그리고 승인 성공률 및 타임라인을 예측하는 CCI의 애드온 모듈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오시면은 이제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거래와 관련된
그냥 약물 거래뿐만이 아닌 M&A 거래 그리고 특정 딜과의 시밀러 딜을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거래에 집중된 솔루션인 딜 인텔리전스가 있고요. 바로 오른쪽에 보이시는 바이오 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메일로 전 세계 제약 바이오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는 온라인 뉴스레터입니다. 이제 클리니컬 부분에서도 저희가 임상시험과 이런 사이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CTI라는 솔루션, 레귤레토리에 관한 솔루션, 그리고 제네릭 솔루션인 CGI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독형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이외에도 오른쪽에 보시면은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바로 아래에 마켓 액세스와 키 플레이어에 대한 정보를 리포트 형식으로 제공하는 DRG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가장 왼쪽에 이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초기 연구 개발, 후보물질 발굴에서 이제 독보적인 저희 솔루션인 코텔리스 드럭 디스커버리 인텔리전스 CDDI에 대한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DDI는 잘 아시겠지만 아직 파이프라인화 되어 있지 않은 약물과 이러한 초기 개발 단계 약물부터 런치된 약물까지 모두 커버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프로필과 실험값 등의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는 검색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입니다. CDDI에서는 생물학, 화학, 양리학 데이터를 모두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시간과 노력을 들으셔서 이제 최상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CDDI의 업데이트된 콘텐츠와 어드밴스 서치 내용을 소개해드릴 라이브 데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CDDI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너무 익숙하실 첫 화면인데요. 우선 상단에 퀵서치 검색하실 수 있는 검색바가 있으시고요. 아래에는 최근 뉴스, 그리고 컨퍼런스 정보, 가장 하단에는 이제 업데이트된 특허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첫 화면에서도 사실 업데이트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 상단에 있는 타겟 스케이프와 디지즈 브리핑 부분인데요. 타겟 스케이프는 진센 타겟의 이제 멀티미디어의 부분에 있는 패스웨이를 바로 검색하실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쇼컷을 여기에 빼두었어요. 여기서 인디케이션을 그냥 검색하셔서 브라우징 가능하시고요. 혹은 브라우즈 누르셔서 인디케이션을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캔서에서 제가 브레스트 캔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셀 멤브레인, 세포질, 뉴클리어 등으로 나누어서 각 부분에 위치한 주요 프로틴 타겟 혹은 진 타겟, 그리고 타겟 간의 방향성, 어떤 영향을 서로에게 주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베이데이트된 좀 유효한 타겟을 통해서 좀 드러거블한 그런 타겟을 찾으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당 패스웨이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타겟 스케이프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디지즈 브리핑인데요. 디지즈 브리핑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놀리지 에어리아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부분도 여기서 그냥 바로 찾아보실 수 있게 빼두었어요. 여기서는 제가 브라우징 말고 아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주로 이렇게 몇 가지 단어만 치면 자동 완성 검색이 가능하고요. 제가 뉴럴로지컬 캔서를 검색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시면은 팩트시트, 에피데미올로지, 코스트 이런 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진단 관련한 내용, 트리트먼트 클릭하시게 되면은 약물뿐만이 아니라 서저리나 케모 이뮤 테라피 이런 부분까지 확인이 가능하세요. 또 트리트먼트에 있는 커렌트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부분도 가장 많이 좋아해 주시는 부분 중 하나세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약물 이름 눌러주시게 되면은 해당 부분으로 바로 정보 이동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디지즈 브리핑, 저희가 질병 보고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저희가 상단에 있는 업데이트된 첫 번째 탭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보시면은 이제 레이티스트 인사이트라는 탭도 새로 생겼습니다. 세 가지 이제 클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더 스타트 라인, 그리고 파이프라인 온 더 무브, 게이트웨이 투 클리니컬 스터디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마우스 살짝만 올려 놓으셔도 관련한 이제 설명이 딱 나오게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첫 번째 부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더 스태틱 라인 이 부분은 저희가 최근 4개월 동안 New Molecular Entity 이 NME로 추가가 된 경우에 해당 물질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메인 네임에서 네임 눌러주시면은 더 자세한 프로필 확인 가능하시고요. 혹은 여기 나와 있는 전체 약물에 대해서 드럭스 앤 바이올로직스 탭에서 보고 싶으시다 하실 때 해당 부분 눌러주시면 드럭스 앤 바이올로직스 리스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최근 4개월 동안 뉴 몰레큘러 엔티티로 등록이 된 경우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두 번째 부분은 파이프라인 온 더 무브입니다. 이름처럼 이제 연구 개발 중인 약물이 새로운 마일스톤에 진입한 경우 저희가 여기에 업로드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페이지가 시작이 됐거나 아니면 NDA, BLA 어프로브를 받았거나 혹은 레귤레토리 데시그네이션을 받았을 때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마일스톤이기 때문에 옆에서 이제 등록된 날짜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제 해당 부분은 작년 부분까지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클리니컬 스터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최근 8일 안에 클리니컬이 시작된 경우 저희가 여기 업로드를 해두고 있습니다. 여기 각 스터디 네임 클릭하셔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 전에 모든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른쪽 창에서 클릭하셔서 엑스포트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클리니컬 스터디 부분 보시면은 오버뷰도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한눈에 동향 파악하실 수 있게 제공이 되는 부분이세요. 예를 들어 최근 8일 동안은 캔서와 관련된 임상이 많이 시작되었구나. 그리고 뭐 어떤 약물 타입의 임상이 많이 시작되었는지, 어떤 페이지가 많이 시작되었는지, 어떤 약물이 많이 임상이 시작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화면에서 두 가지 새로운 탭을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인데요. 바로 컨퍼런스 탭에 폴스커밍 컨퍼런스라는 탭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앞쪽 컨퍼런스 탭에서는 이제 최근 한두 달간의 이 컨퍼런스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폴스커밍 컨퍼런스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 다가올 컨퍼런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벨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초록이나 포스터가 인덱스 되었을 때 저희가 바로바로 알람을 드립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알람 설정해 주시면은 업데이트 되는 부분들 알람 받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첫 화면 업데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빠르게 저희 CTDI의 기본 검색 방법인 퀵서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업데이트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퀵서치는 항상 이 검색 키워드가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뭐 인디케이션 이름이나 아니면 타겟 이름 이런 부분으로 많이 검색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개발하고 계시는 적응증이죠. 내쉬에 대해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키워드, 몇 가지 스펠링만 타이핑 해주시면은 바로 자동 완성 기능이 뜨게 되고요. 이렇게 저처럼 바로 약자를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플레임 모두 쳐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검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자동 완성 키워드들은 저희가 제안 드리는 키워드인데요. 이 부분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훨씬 노이즈가 적은 검색이 가능하세요. 그렇지만 꼭 자동 완성 기능 사용하지 않고 그냥 원하시는 부분 치셔서 서치 눌러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럴 때 여기 중간에 띄어쓰기가 된 부분이 있으세요. 그 부분 모두 함께 검색하시기 위해서 이 큰 따옴표 함께 꼭 넣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퀵 서치 하실 때에는 구글 검색하실 때처럼 검색 연산자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and, or, not 이 세 가지의 연산자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스페이스를 한 번만 쳤는데 and가 나왔습니다. and 치고 인디케이션을 넣었으니까 타겟을 한번 같이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TNF, 투머 네크로시스 이제 팩터를 넣어서 이렇게 연산자를 사용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를 넣었기 때문에 내시에서 또 이제 TNF 팩터가 사용된 그런
데이터들만 검색이 될 거예요. 현재 이렇게 검색된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대시 TNF 엔드로 검색된 부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13개의 카테고리 박스가 보이실 거예요. 이 카테고리 박스들은 저희는 이제 놀리지 에어리아라고 부르는데요. 이 세 가지, 13가지로 분류된 각 에어리아 안에서 검색하신 키워드에 맞는 데이터를 리스트업해서 제공을 드립니다. 작년에 이제 아래 보이시는 드럭 메타볼리즘, 드럭 인터랙션 부분도 업데이트가 되면서 현재 총 13가지의 놀리지 에어리아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13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빠르게 말로만 설명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활용하실 드럭스 앤 바이올로직스 부분입니다. 합성의약품 및 생물학 제재 리스트와 물질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진스 앤 타겟 부분에서는 이름과 같이 검색 키워드와 관련된 유전자, 타겟 정보, 또 그와 관련돼서 개발 중인 인디케이션, MOA, 레커런스 시퀀스 트랜스크립트, 또 진 베리언트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오르가닉 신테시스 부분은 합성 의약품의 합성 스킨과 합성 과정에 대한 서머리, 또 인터미디어트, 리어전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출처가 되는 논문이나 특허 또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특허의 경우에는 특허에 대한 정보와 특허 원문 모두 다운로드 가능하시고요. 그렇지만 논문의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코텔리스는 저작권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이테이션과 논문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페이턴트와 리터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리터처에서는 논문, 컨퍼런스, CT.gov, 또 프레스 릴리즈, 또 책에서의 레퍼런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제약 바이오 분야에 대한 도큐먼트들을 모두 커버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이테이션을 제공드리고 가능한 경우에는 서머리도 자체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턴트에서는 이제 검색과 관련된 특허 정보, 컴파운드 정보, 미드 컴파운드, 패밀리 페이턴트, 또한 특허 원문도 바로 다운로드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인파독 링크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세 가지 논리지 에어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모두 실험 모델과 결과값을 제공하는 부분이고요. 진센 타겟 또는 바이오마커와 함께 저희 CDDI만의 독보적인 데이터 중 하나입니다. 논문, 임상, 특허, 컨퍼런스가 출처가 되고 있고요. 먼저 익스페리멘탈 파마콜로지 같은 경우에는 인비트로, 인비보, 엑스비보에서의 실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이시는 익스페리멘탈 모델에서는 대표적인 동물 모델에 대한 데이터, 레퍼런스, 해당 동물 모델의 캐릭터리스틱 이런 부분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파마코키네틱스 부분에서는 이제 약물의 ADMD, 흡분 대비 이런 프로필을 정의하는 실험값과 임상 연구 데이터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저희가 매일 모니터링하고 검수하여서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당연히 모든 데이터에 대한 레퍼런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드럭 메타볼리즘에서는 이제 약물이 어떤 효소에 의해서 대사가 되는지 그 캐스케이드를 네트워크 맵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드럭 인터랙션에서는 약물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PK/PD 프로필과 영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약물이 베네피셜한 효과를 내는지 혹은 좀 네거티브한 효과를 내는지 이런 부분들 모두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클리니컬 스터디에서는 CT자 커브와 논문, 컨퍼런스, 프레스 릴리즈에서 공개되는 임상 정보를 저희가 검수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가니제이션에서는 물질을 연구하고 개발 중인 회사, 연구소, 학교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디지즈 브리핑입니다. 아까 첫 화면 업데이트로 살짝 보여드렸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질병 보고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질병에 대한 그런 백그라운드, 병태 생리, 위험 인자, 역학, 코스트 이런 부분을 아까 보신 것처럼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 디지즈 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CDDI가 아니라 CCI나 다른 저희 코텔리스 솔루션을 구독 중이시라면 해당 파트만 유료로 추가 구독이 가능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질병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필요하신 경우에 추가 구독이 가능하니 좀
해당 내용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에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13가지의 놀리지 에어리아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 에어리아들은 모두 상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릴레이티드 컨텐츠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뭐 약물과 관련된 실험 혹은 약물과 관련된 특허, 논문 등으로 바로바로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혹시 여기서 업데이트된 이런 드럭 메타볼리즘이나 인터랙션 부분이 보이시지 않는다면은 꼭 저희에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은 이 가장 마지막 논리지 에어리아가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마커 앤 유스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애드온 모듈로 임상이나 인디케이션, 뭐 트리트먼트, 다이아그노스 등과 관련된 바이오마커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마지막 세션에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마지막까지 함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주요 업데이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시퀀스 서치인데요. 저희가 그동안은 케미컬 스트럭처 검색은 일찍부터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제 케미컬 스트럭처뿐만이 아니라 이제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색을 할 수 있게 아미노산과 뉴클레오타이드 서열의 시퀀스 검색이 가능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용 방법은 스트럭처 서치와 동일합니다. 검색바의 오른쪽에 보시면은 스트럭처 서치 옆에 진 익스프레션을 나타낼 것만 같은 모양으로 저희 시퀀스 서치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 눌러주시고 여기에 원하시는 시퀀스 넣어주시면 되고요. 아미노산 시퀀스를 검색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블라스트 P일 때 바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뉴클레오타이드 검색하실 때는 블라스트 N으로 바꾸셔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아이고, 저 예시로 하나 이제 아미노산 서열을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얼라이먼트 유사성은 최소 80%에서 최대 100%까지 설정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80에서 100%로 설정을 해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플라이 눌러주시고요. 잠시만요. 지금 에러가 난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시퀀스가 에디트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서 저는 이제 인디케이션 키워드를 하나 더 걸어 보려고 해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다른 타겟을 넣으실 수도 있고요. 저는 여기서 그냥 조금 폭넓게 캔서라는 키워드를 함께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캔서를 타겟하는 물질 중에서 해당 시퀀스와 유사한 시퀀스를 가진 물질을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당 결과들이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먼저 드럭스앤 바이올로직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검색하신 이 서열과 유사한 아미노산 시퀀스를 가진 물질들의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앞쪽에 이 SEQ, 시퀀스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각 물질에서의 서열, 체인들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카피 눌러주시고 NCBI 가셔서 이제 검색하시게 되면 이 서열에서의 좀 비주얼라이즈 된 시퀀스 얼라이먼트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각 물질들에 대해서 내용들 보여드리고 있고요. 보시면은 시퀀스 서치하시게 되면은 이 해당 정보들이 더 보이게 됩니다. 스코어 같은 경우는 유사성을 표현하는 값인데요. 높은 값이 둘수록 더 높은 유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는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내지도를 가지는 정도를 저희가 백분율로 표현하였습니다. 쿼리 길이의 백분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체인과의 시퀀스가 유사한지는 저희 시퀀스 컬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전반적인 비교 내용을 보셨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으실 때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엔트리 넘버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당연히 엑스포트 사용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엑스포트 하셔 가지고
엑셀 파일로 받으셔서 조금 더 정리하셔서 확인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많이 활용해 주신 부분일 텐데요. 여기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알람이 이제 두 가지가 되었어요. 세이브 앤 알라이트 부분과 키미 포스티드 부분입니다. 세이브 앤 알라이트는 모든 놀리지 에어리아에서 설정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가 지금 쿼리가 검색한 조건인 쿼리가 고정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검색한 조건 에서의 결과물이 달라졌을 때 저희가 이메일로 알람을 드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검색해서 나온 약물 중에 하나가 프리클리니컬이었는데 클리니컬로 페이지가 변화된다거나 혹은 현재는 21개의 약물만 검색이 되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22개의 약물이 검색이 된다거나 할 때 알람을 드리게 됩니다. 알람 꼭 체크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메일에서는 이제 로그인된 이메일 삭제하실 수도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이메일, 회사 이메일이나 개인 이메일, 또 여러 이메일들 모두 추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키미 포스티드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한된 놀리지 에어리아에서만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키미 포스티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쿼리는 딱히 지금 검색한 조건은 픽스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대신에 검색 결과인 21가지 약물이 픽스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요 키미 포스티드 같은 경우에는 이 21개 약물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있는 경우에 알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1가지 약물 중에서 이제 뭐 한두 가지 약물이 나중에 똑같은 조건에서 검색이 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알림을 저희가 드립니다. 원하시는 부분 체크하고 이제 알람 주기나 이메일 설정해 주신 다음에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캔서리 타겟으로 연구 개발 중인 약물 중에서 이제 원하는 아미노산 서열과 유사한 서열을 가진 물질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엑스포트에서 이제 세이브 앤 알람 받는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유사한 서열을 가진 물질들의 연구 개발 현황과 시장 현황을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 부분을 살펴보는 방법은 우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플라이 필터에 들어가시는 부분인데요. 필터는 꼭 조건 설정을 위해서만 들어가시지 않으시고 이런 동향을 보실 때도 활용해 주신 걸 저희가 많이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서 뭐 컨디션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지금 옆에 이런 그 괄호 속에 숫자가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은 바로 그 약물의 개수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를 들어 캔서로 타겟하고 있는 약물이 가장 많구나. 그리고 뭐 그다음에 헤마톨로직 블러드 캔서구나. 이런 부분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음 프로덕트 카테고리에 가셔 가지고 바이오로지컬 아무래도 네 저희가 아미노산 서열을 검색했으니까 바이오로지컬 프로덕트로 많이 개발이 중이고 그중에서도 좀 이뮤노 테라피 쪽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구나. 이런 식의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하이어라키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 눌러주시게 되면은 정렬하는 이 정렬 기준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상하의 계층 구조 보시면서 좀 모양 파악하실 수 있게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셀 테라피로는 이제 두 개부터 쭉 보실 수가 있으시네요. 이렇게 필터를 통해서 동향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고요. 이제 조금 더 시각적인 부분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오버뷰 탭입니다. 오버뷰 탭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먼저 탑 타겟을 보시게 되면 검색한 아미노산 서열과 유사하면서 캔서를 타겟하는 물질 21개 중에서 8개가 지금 CD274라는 부분을 타겟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으로 이제 CD3 컴플렉스, TNF 리셉터 등이 줄을 잇고 있네요. 그리고 또 아래에서는 하이스트 페이지는 아무래도 바이오로지컬 테스팅 중인 물질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떤 MOA를 사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부분에서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로 개발 중인 부분이 많은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캔서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인디케이션 중에서는 아까 보였던 헤마톨로지컬 블러드 캔서가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어떤 회사들이 현재 개발 중인지도 바로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약물들의 주요 타겟과 MOA, 인디케이션, 키 플레이어들을 좀 살펴보셨고요. 여기에 있는 그래프 말고도 상단에 Add New 차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원하시는 내용을 원하시는 그래프로 띄우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페이지를 나타내는 부분이 하이스트 페이지라는 하나의 부분만 보이고 있어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이스트 페이지와 그냥 페이지와의 차이점을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하이스트 저희가 약물이 개발될 때 하나의 약물이지만 여러 가지 인디케이션에서 여러 가지 나라에서 여러 회사에서 개발을 진행하게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약물은 하나이지만 조금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페이지들이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높은 페이지만을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하이스트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물질 하나당 가장 높은 개발 단계 하나만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하이스트 페이지예요. 그런데 뭐 가장 높은 것을 보는 것도 좋지만 좀 현재 개발되고 있는 전체적인 페이지들을 보고 싶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경우에 제가 저 새로 차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벨롭먼트 스테이터스 클릭하시면은 페이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바 형태의 차트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새로운 그래프가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렇게 그래프를 옮겨서 비교를 좀 해줄게요. 그래서 딱 바로 페이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또 보시면은 좀 의아하신 부분이 분명히 그러면은 더 많은 페이지가 나와야 할 텐데 물질 숫자는 더 적은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디벨롭먼트 스테이터스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이프라인화가 되어 있지 않은 아예 그냥 연구소에서 물질 개발만 했다거나 이런 상업적인 파이프라인화가 되어 있지 않은 이 바이올로지컬 테스팅의 약물은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런 프리클리니컬 단계지만 파이프라인화가 되어 있다면은 저희가 프리클리니컬이라고 따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1개의 약물 중에서 바이올로지컬 테스팅 중인 약물 16개를 제외한 나머지 약물들에 대한 전체적인 페이지를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해당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그래프를 생성하는 법과 하이스트 페이지 그리고 페이지 간의 차이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래프들은 모두 이미지로 바로바로 다운로드 가능하세요. 해당 부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이게 전체 그래프를 한 번에 다운로드하는 기능이 아직까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부분은 이제 필요 없는 그래프는 그냥 삭제해 버리시고 필요한 그래프만 놓으신 다음에 이제 전체 화면 스크린샷 찍으시는 부분 제가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리스트 목록에서 필터와 오버뷰 탭을 통해서 전체적인 물질들의 연구 개발 현황을 보시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현황까지 파악을 했고, 그러면 비슷한 물질로 개발 중인 경쟁사들의 개발 프로필을 좀 파악해서 성공적인 경우 좀 벤치마킹을 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좀 피하고 싶은 타임라인이 있다거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벤치마킹을 위해 더 CTDR을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스톤 탭으로 가시는, 가시면 되는데요. 마일스톤 탭에서는 약물들의 각각의 파이프라인에 그동안 마일스톤과 앞으로의 마일스톤에 대한 날짜와 코멘트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색한 조건에 맞는 여러 약물에 대한 모든 마일스톤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해당 리스트를 한 번에 엑셀로 다운받으실 수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약물 하나 클릭하셔서 거기서 다시 들어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트 받으셔서 전체 엑셀에서 다시 약물에서 해당 약물은 뭐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분석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필터를 통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의 약물에 대해서만 조금 더 보고 싶으시다면은 약물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약물에서 마이스톤 들어오셔서 근데 저 같으면은 마이스톤을 보기 전에 약물 프로파일에서 뭐 하이스트 페이지는 언제 런치 됐는지, 그리고 데시그네이션은 뭘 받았는지, 프로덕트 카테고리는 뭔지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살펴보고 들어갈 것 같아요. 마이스톤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이제 필터를 통해서 뭐 오가니제이션이나 컨디션, 컨트리 등의 필터를 거실 수도 있으시고요. 해당 부분들, 코멘트까지 있으니 이 부분 함께 다운로드 받으시는 것 저희가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타임라인이 마일스톤을 확인하시면서 빠르게 연구가 되고 있는 약물, 그리고 좀 개발이 좀 더딘 약물들을 파악이 가능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빠르게 연구가 되고 있는 약물은 어떤 실험을 했는지, 좀 개발이 더딘 약물들은 어떤 결과값이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살펴보는 방법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약물 리스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1가지 약물에 대해서 실험 결과값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Related Content라는 기능입니다. 이 부분 선택해 주시게 되면 21개의 약물에 대한 다른 논리지 에어리아들에 관련된 정보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Experimental Pharmacology 클릭을 해 주시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 약물들에 대해서 각각 어떤 실험을 해 가지고 어떤 값이 어떻게 나왔는지 해당 레퍼런스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실험값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좀 자료를 추리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필터에서 파라미터와 메테리얼, 메소드 등의 조건을 고정하셔서 여러 약물에서 하나의 파라미터가 각각 어느 값을 가지는지 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혹은 드럭 네임에서 하나의 약물을 고정하신 다음에 그렇다면 약물은 여러 파라미터 값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두 번째 방법인 이제 하나의 약물로 조건을 픽스시켜서 여러 값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 해 주시고요. 이제 해당 약물 하나에 대한 값들로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당 값들 이렇게 바로 엑셀로 엑스포트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조금 더 CDDI에서 살펴보실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유니파이 앤 컨버트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파라미터 값을 좀 통일화 시켜 주실 수도 있으시고요. 유닛 값이 다른 경우에 좀 맞춰 주시는 것도 저희가 바로 calculation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filter by value range라고 그 해당 실험값의 레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어느 값으로 분포가 많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EC50 값에서 유닛이 M인 경우, 블러인 경우에 이런 값들이 나오고 있고요. IC50 들어왔을 때 유닛은 물러이고요. 물러의 농도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당 값들 사이에서 값이 나오고 있고요. 가장 많은 실험 결과가 있는 값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9개의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냥 그대로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이제 해당 리스트로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실험 분포 값을 확인을 하셨으면은 이제 평균값과 중앙값으로 좀 스크리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민 앤 미디엄 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민 앤 미디엄은
아까 리스트에서 필터링된 값들의 이제 평균값, 중앙값을 계산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느 출처의 실험값들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아래 조건들은 고려해서 계산할 것인지 선택해 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어느 값들 계산하고 싶으신지. 중복으로 클릭이 가능하신데요. 저는 IC50 값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큘레이트 돌려주시게 되면 해당 약물이 위와 같은 이런 파마콜로지컬 액티비티를 보기 위해 실험을 했을 때 IC50 값이 중앙값은 얼마가 나오고 평균값은 얼마가 나오고 중앙값은 얼마가 나왔는지, 그리고 N수까지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고려되는 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파마콜로지컬 액티비티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되지 않고 계산이 되게 되고요. 아까 메소드 앤 매테리얼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선택 여부에 따라서 고려해서 계산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필터링과 민 앤 미디엄 계산을 같이 활용해 주시면은 일일이 다 검색하지 않으셔도 성공적으로 개발 중인 약물의 실험값들을 바로바로 분석하셔서 벤치마킹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또한 나중에 실험하시고 나서 스크리닝 하실 때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퀀스 서치부터 오버뷰 그래프와 필터 내용을 이용한 경쟁사 개발 현황 파악, 또 유사 제품의 성공적인 개발 전략 벤치마킹을 위해서 저희가 마일스톤 타임라인과 실험각 분석까지 진행을 해보았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저희가 검색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약물에 대해서도 모두 똑같이 적용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요 업데이트 내용은 바로 새로운 논리지 에어리아인 이제 드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필요한 부분 검색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리바록사반이라는 항응고제 약물을 검색하려고 하고요. 저희 드럭 인터랙션과 드럭 메타볼리즘이 있습니다. 인터랙션 같은 경우에는 작년 1월, 그리고 메타볼리즘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업데이트가 된 내용인데요. 두 가지 논리지 에어리아 모두 데이터 특성상 좀 적응증보다는 약물이나 타겟으로 검색을 해주셨을 때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꼭 적응증으로 이제 검색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여기서 Related Content 클릭해 주시면은 여기서도 네,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드럭 인터랙션입니다. 클릭해 주시게 되면 해당 이제 인터랙션이 있는 각각의 드럭들과 보고서 리스트가 쭉 리스트업이 되게 됩니다. 두 가지 약물이 어떤 인터랙션이 있었고 어떠한 결과로 어떠한 레코멘데이션이 있었는지, 또 실험 대상은 무엇이었는지 등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상단의 이 표시를 통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우선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예를 들어 아무래도 항응고제이다 보니까 좀 베네피셜한 내용보다는 레코멘드 되지 않은 좀 네거티브한 결과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필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좀 뽑아내 볼게요. 네거티브한 영향을 주는 정보들을 먼저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rescription recommendation 들어오셔서 warning, constraint, 어, not recommend까지 선택을 하고요. 그럼 이러한 결과를 주는 좀 대표적인 프로틴, 그 효소들이 좀 좁혀보고 싶어서 저는 상단에 두 가지 프로틴을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인체에서만 실험된 것으로 어플라이 눌러주시게 되면 결과 리스트가 나오게 되고요. 결과 리스트 보시면은 이 파란색 2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없는 부분도 있으시고요. 이 표시가 무엇이냐면은 이 부분을 관련된 실험 결과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 표시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FDA, NDA 리뷰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예측한 데이터로 직접적인 실험 결과는 없는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각 행의 가장 왼쪽에 화살표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 클릭해 주시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어드버스 이벤트가 있었는지, 해당 인터랙션에 대한 근거 자료,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클릭하셔서 리스트 보실 수 있으시고요. 또 보시면은 어떤 프로틴의 어떤 이런 작용으로 인한 것인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 정보를 보시려면 여기 뷰 레코드로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시게 되면은 먼저 인터랙션 디테일에서 이 약물과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지금 두 가지 효소가 각각 이니비션 이제 작용을 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웃컴 인포메이션에 오시게 되면 이러한 프로틴의 이니비션 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파마코키네틱 익스포저리 훨씬 증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로 인한 어드버스 이벤트는 블리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에 대한 출처는 다음과 같고요. 보시면 페이턴트 출처네요. 조금 더 페이턴트 살펴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클릭해 주시거나 혹은 릴레이티드 컨텐츠로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페이턴트 이외에도 파마코키네틱스 데이터로 가셔가지고 해당 인터랙션의 나타과 관련된 PK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도 있으세요. 어, 그리고 여기서 프로틴 이 액션 부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진센 타겟으로 이동해서 관련한 이런 타겟 정보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럭 인터랙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피컨시나 아니면 톡시시티에 대한 약물 상호작용 효과를 파악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으시고 프로토콜 설계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드럭 메타볼리즘입니다. 이제 드럭 메타볼리즘에서는 약물의 대사를 담당하는 효소를 쉽게 파악하고 또 대사 물질은 무엇인지 산물은 무엇인지 그에 대한 네트워크 이미지도 파악하실 수 있으세요. 이제 해당 결과 페이지고요. 보시면은 처음에 아마 이 스트럭처가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른쪽에 점점점 클릭하셔서 하이드 하시거나 쇼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제 결과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약물과 이런 대사 대사산물 이것과 관련된 모든 인터랙션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엔자임이었는지 엔자임 넘버라도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필터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스페시스나 티슈, 엔자임별로 이제 세분화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어떤 티슈에 대한 이제 메타볼리즘인지 그리고 결과 페이지에서 여기서도 왼쪽에 하늘색 화살표 클릭해 주시게 되면 해당 출처와 실험 내용의 서머리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EC 넘버나 아니면 엔자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또 진센 타겟 부분으로 이동해서 더 자세한 내용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전체 대사 네트워크를 이미지로 보실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뷰 네트워크에서 해당 부분 클릭해 주시게 되면 해당 네트워크 이미지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조금 제가 확장을 시켜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조정 가능하세요. 그래서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해당 화합물의 구조도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오른쪽 상단에 Go to Network Reaction 클릭해 주시게 되면 네트워크 내 전체 리액션 목록으로도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드럭 메타볼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신 것처럼 주어진 약물 혹은 유사 약물에 대한 대사 경로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시고요. 이를 통해서 대사를 담당하는 중간중간 효소가 있었잖아요. 이 효소도 파악이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대사 반응의 취약점을 이해하셔서 이런 약물 후보 물질 최적화에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리바록사반이 해당 효소로 인해서 해당 물질로 대사됐다.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눌러주시면 진센 타겟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메타볼리즘은 지금 아직까지 엑스포트 기능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클릭 앤 드래그로 좀 긁어 모으시거나 아니면 스크린샷 찍으시는 거 저희가 추천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업데이트 내용은 오버뷰 그래프인데요. 저희가 초반에 시퀀스 서치에서 경쟁사 파이프라인 현황 파악하실 때 그 오버뷰의 활용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버뷰가 그동안은 이제 드럭스 앤 바이올로직스 해당 에어리아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작년 하반기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다른 놀리지 에어리아에서도 대부분 이 오버뷰 그래프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특허 동향을 보시거나 임상 현황 파악에도 활용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드밴스 서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다른 탭에 있는 오버뷰를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화면에 있는 이제 퀵 서치 옆에 어드밴스 서치 누르셔가지고 어드밴스 서치 창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시고요. 저희가 데이터 검색하실 때는 기본적으로는 퀵 서치를 추천해 드려요. 왜냐하면 퀵서치를 통해서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고 전반적인 내용과 이제 동향을 보시면서 좀 인사이트를 얻으시고 그리고 최대한 많은 정보에서 필터링을 하셔서 원하는 리스트를 뽑으시는 것으로 이런 식의 데이터 마이닝을 추천해 드리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CDDI가 조금 익숙하시고 원하시는 디테일한 검색 조건이 따로 있으실 때에는 어드밴스드 서치에서 조건을 딱 걸으셔서 데이터 네, 뽑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조건들을 걸 수 있는지 활용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는 제가 먼저 특허를 통해서 어떻게 연구 동향을 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조건을 걸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놀리지 에어리아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우선 드럭스 앤 바이올로직스를 선택할게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은 처음 설정해 주신 놀리지 에어리아로 결과값 리스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약물을 클릭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조건들을 넣더라도 약물 리스트가 나올 것이고요. 특허를 선택하시게 되면 다른 조건들 설정하셔도 특허 리스트들이 나오게 돼요. 뭐 실험값을 선택하시면 실험값들이 나오고 리터처는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올로직스에서도 이제 필드를 선택해 주실 수 있는데요. 다양한 필드를 선택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제 드럭 네임부터 현재 MOA, 페이지, 컨디션, 프로덕트 카테고리, 바이오인지 케미컬인지, 또 드럭 타입이나 시퀀스가 검색이 되는지도 넣어 주실 수 있으시고요. 또 아래쪽에 드럭 디벨롭먼트 스테이터스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드럭 디벨롭먼트 스테이터스이기 때문에 이제 파이프라인화 되어 있는 부분으로 조건이 좀 추려지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서 더 자세한 필터링도 가능하십니다. 음, 여기 모든 부분 포함한 컨디션도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보시게 되면 여기서 뭐 캔슬을 누르셔서 어플라이 이런 식의 설정이 가능하세요. 또 제가 아까 프로덕트 카테고리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바이올로지컬 팩터인지 케미컬 부분인지 보실 수 있고 서치를 예를 들어 셀테라 이런 식의 서치를 하셔서 선택도 가능하십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드럭스 앤 바이올로직스는 아무 조건도 설정하지 않고 다른 조건을 넣어 보려고 해요. 제가 특허 동향이 궁금했기 때문에 요 add에서 특허 에어리아를 선택해 줄 건데요. 이 add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놀리지 에어리아와 함께 중복해서 조건을 거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좀 분류를 해 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허에서 저는 최근 특허 동향 그래서 베이직 페이턴트 퍼블리케이션 이어를 2021년부터 현재까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and, or, not으로 또 다른 조건 설정도 가능하세요. 예를 들어 드럭에서 어떤 컨디션은 포함하고 어떤 컨디션은 빼고 이런 식의 조건 설정이 가능하시겠죠. 저는 그러면은 그냥 이 특허 날짜만 조건 설정해서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과값이 조금 많아서 시간이 걸렸는데요.
보시면 44,000여 개 데이터가 지금 페이턴트 조건만 걸었음에도 처음 설정한 이 약물에 대한 리스트가 쭉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물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저는 바로 오버뷰로 가 가지고 동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 년 동안 나왔던 특허들은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있을 것인지. 어 먼저 컨디션부터 봐 볼까요? 캔서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이제 신경계, 그다음에 이제 인펙션 이렇게 되고 있네요. 그리고 가장 특허를 가장 많이 낸 회사는 파이자와 이제 NCI, 사노피, 노바티스 등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진 타겟들은 서페이스 글라이코프로틴, 그다음에 셀렐론 등의 타겟을 관심을 가지고 있네요. 페이즈는 이제 임상 이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스트 페이지만 보시게 되면은 프리클리니컬과 런치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1 년간 특허가 나온 약물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특허를 걸었지만 논문을 걸게 되면은 논문을 통해서 연구 동향을 확인하 이런 제약 연구 동향을 확인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까 프로덕트 리스트에서 이제 약물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그럼 어드밴스 서치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아예 논리지 에어리아를 특허로 고정시켜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 스트럭처를 걸려고 해요. 스트럭처는 몰 파일로 업로드해 주실 수 있으시고요. 스트럭처도 뭐 하위 구조 비슷하게 아니면 유사성을 어느 정도 해서 조건 설정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플라이 해 주시고요. 음 그래서 저는 이 화합물을 걸고, 그런데 이 화합물만 넣었을 때 결과값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리드 컴파운드가 있는 경우에만 검색하는 걸로 좀 노이즈를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럭스 앤 바이오로직스 클릭하셔서 리드 컴파운드 있는 경우만 이렇게 서치해 주시게 되면 이제 해당 스트럭처와 유사하면서 리드 컴파운드가 있는 특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검색이 되는 동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어드밴스 서치가 되게 조건 설정해서 리스트를 뽑는 매우 유용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두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 설정을 했지만 따로 쿼리를 저장해 놓으시지 않으시면은 로그아웃 하셨을 때 바로 쿼리가 이제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항상 그 세이브를 통해서 쿼리 저장해 주시는 부분 저희가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서치 리미트가 5만 개입니다. 그래서 결과값이 5만 개가 넘게 되면은 조건 설정이 더 필요하다고 제가 안내를 드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과값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과값이 지금 23,000여 개가 나왔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페이턴트를 거니까 페이턴트 리스트가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서 페이턴트에서도 이제 오버뷰를 통해서 빠르게 시각적으로 동향 파악이 가능하신데요. 한번 현재 특허 출원 이런 현황, 그리고 어떤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지금 퍼블리케이션 이어를 보시게 되면은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넣은 이 케미컬 스트럭처가 점점 관심받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컨디션은 캔서를 가장 많이 포커스하고 있네요. 음, 어디서 많이, 어느 회사에서 많이 특허를 내었는지, 어느 나라를 중점적으로 좀 특허 내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지도 보실 수 있으시고요. 해당 그래프드 이외에도 여기 뉴 차트 에딩 가능하십니다. 여기서도 모두 다운로드도 가능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드밴스 서치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세션의 마지막인 바이오마커 앤 뉴스 부분 설명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음, 먼저 바이오마커는 임상 시험에서 중요한 지표를 제공하는 이런 의약품에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약품의 유효성 평가에 이용되어 임상 시간 단축에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임상시험에서는 바이오마커는 환자군을 분류하거나 약물 반응의 예측, 또 모니터링, 이런 부작용 감소에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바이오마커를 아예 하나의 논리지 에어리아로 따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마커 같은 경우에는 CTDI에 좀 추가 구독이 필요한 유료 애돈 모듈입니다. 네, 해당 부분 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를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어드밴스 서치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로 바이오마커를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알츠하이머에서 치료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가 무엇이 있을지 바로 찾고 싶어요. 그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마커 유스 컨디션은 알츠하이머로 플라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치료 효과를 확인. 그러면은 이제 해당 롤이 좀 에피컨시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제 에피컨시를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 모니터링과 프리딕팅이 있습니다. 모두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어디 이제 유효한 정도, 저는 이제 휴먼이 들어간 부분 모두 넣고 레코멘드 되거나 어프로브 된 바이오마커도 모두 찾을 수 있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밸리디티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조건 모두 넣으시는 것을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서치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검색 결과가 쭉 나왔고요. 다양한 바이오 마커들이 어느 타입인지, 또 밸리디티와 이런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출처는 몇 개인지 등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바이오마커 탭에서도 필터가 있는데요. 필터에서 뉴스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뭐 실험에 사용된 테크닉 혹은 어떤 서브스트레이트를 사용했는지 이런 부분도 이제 필터링이 가능하시고요. 여기서 바이오마커 유스 탭으로 바로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서도 바이오마커와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서포팅, 뭐 컨플릭팅 이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저희가 서포 해당 바이오마커가 해당 롤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에 대해 서포팅하는 이 레퍼런스의 숫자 혹은 반대 의견이 있는 레퍼런스의 숫자 등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은 모두 해당 부분으로 이동이 가능하세요. 저는 지금 서포팅의 내림차 순으로 정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뉴스를 살펴보시게 되면 여기서 해당 바이오마커가 해당 인디케이션으로 해당 이런 롤로서 사용이 되었을 때 어떤 테크닉과 서브스트리트가 사용되었는지 뭐 펫이나 엘라이자, RT-PCR 이런 부분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해당 바이오마커를 측정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사용되었는지
레퍼런스로 확인하실 수도 있으시고, 아래 내려오시게 되면 프로덕트도 저희가 링크 바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바이오마커와 관련된 약물 아니면 실험 데이터, 임상으로도 바로 이제 릴레이티드 컨텐츠 타고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좀 연구에 적합한 바이오마커를 찾아보는 부분을 진행해 보았고요. 이번에는 약물의 좀 기전과 관련된 바이오마커 찾는 부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어드밴스 서치에서 조건을 클리어하고, 똑같이 바이오마커 유스에서 이제 약물의 유효성과 관련된 바이오마커를 찾으려고 해요. 그럼 아까처럼 롤 부분에서 에피건시를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validity는 똑같이 early study in human, late study in human, recommend and approve 설정해 주시고, 제가 아까 약물의 유효성이라고, 기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새로운 논리지 에어리아인 드럭스 앤 바이올로직스 조건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메커니즘 오브 액션 들어와 주시고요. 브라우징 들어가셔서 제가 좀 캔서와 관련된 mTOR 이니비터 쪽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mTOR 이니비터 검색을 하니까 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해당 부분 조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서치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번에도 데이터가 많은지 조금 정리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요. 네,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조건을 많이 걸어서 잠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약물의 기전의 유효성과 관련된 바이오마커를 찾기 위해서 지금 에피컨시를 넣고 mTOR 이니비터 관련된 MOA를 조건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체 내에 mTOR 이니비터 효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파마코키네틱 관련한 피네틱 마커 관련한 부분이 리스트가 나왔고요. 똑같이 바이오마커 탭에서 바이오마커들, 그리고 해당 유스, 레퍼런스들 들어가실 수 있으시고요. 바이오마커 선택하시게 되면은 더 자세한 바이오마커에 대한 내용들 쭉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바로 바이오마커 키트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바이오마커 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FDA에서 어프로벌 받은 키트들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해당 바이오마커를 이제 매저하기 위한 키트인데요. 해당 키트들에 대한 이름과 회사, 이런 부분, 어떤 바이오마커를 디텍하는지 쭉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잠시만요. 어, 지금 잠시 에러가 걸려서 해당 부분이 나오고 있지가 않는데요. 네, 키트 부분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러한 바이오마커 를 메저링 할 수 있는, 그리고 FDA 어프로벌을 받은 키트의 회사와 그런 키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바이오마커라는 놀리지 에어리아에서도 오버뷰 탭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 화면으로 조금 더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이오마커를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설명드린 부분 이외에도 필요한 바이오마커를 측정하기 위해 이제 사용되는 실험, 이런 적합한 서브스트레이트 등을 찾으실 수도 있으시고요. 혹은 질생 타겟 부분과 함께 검색하셔서 해당 바이오마커가 그동안 특정 인디케이션과 관련하여서 사용된 적이 있는지, 혹은 특정 바이오마커를 알 때 어떤 약물이 이 바이오마커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도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이오마커 놀리지 에어리아 같은 경우에는 테크닉과 서브스트레이트, 레퍼런스 정보 등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임상이나 그 이전에 실험 프로토콜 짜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어, 오늘 이렇게 이제 CTDI 업데이트 내용인 시퀀스 서치, 또 새로운 놀리지 에어리아인 드럭 인터랙션, 드럭 메타볼리즘, 또 오버뷰 탭의 내용과 어드밴스 서치 활용법, 또 바이오마커라는 모듈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녹화 내용은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 필요하실 때 항상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CTDI 또는 코텔리스 모든 솔루션에서는 이제 오른쪽 하단 혹은 왼쪽 하단에 이 물음표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 들어오시게 되면은 글로서리 파일, 헬프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런 단어에 대한 정의 혹은 자잘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또 트레이닝 리소스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PDF나 동영상 등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를 함께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활용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6월에는 CCI, 코텔리스 컴패티티브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오늘과 같이 업데이트, 또 서치 팁을 공유하는 세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CCI 구독자분들, 또 아직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많은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클리리베이트 라이프 사이언스에서 2분기에 새로운 보고서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보고서는 오늘날의 이 약물 연구 개발 현황을 검토하고 또 다양하게 신약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신약의 임상 및 상업적 효과, 또 개발 전략, 투자에 대한 내용까지도 저희가 다룰 예정이니까 좀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메일로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에요. 꼭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CDDI 온라인 트레이닝